그 제독이 되는 확률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제독은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위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를 69기로 임관을 하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비역 해군대위 송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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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송대인님이 저보다 1년 후배긴 한데 같이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었고 현역 시절에도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머리도 똑똑했던 굉장히 유능한 후배였는데 뭐 좀 전역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해군 사관학교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송대인님은 해군 사관학교를 진학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사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동기들처럼 군에 대한 로망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건 조금 없고? 없진 않았지만 주된 건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가정 형편상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등록금이나 이런 게 좀 필요가 했었는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이나 생활비나 전체적인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국립 특수목적 대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해군을 고르게 된 것은 저희 숙부님께서 예전에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군항제도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군에 친해지다 보니까 해군 사관학교를 진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사관학교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네. 대학교를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형편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공부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사관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도들의 모교에 방문을 해서 사관학교를 홍보하고 입시를 안내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때 사관학교를 알게 돼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사관학교 진학하게 되었죠. 그래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공부를 안 하시다가 얼마 안 했는데 사관학교를 갈 정도의 공부 실력이면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진학을 위해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군 사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공부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는 일반적인 대학교 진학하고는 확연히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또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능을 열심히 쳐가지고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고등학교 때 이제 내신 성적을 잘 쌓아서 수시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여튼 공부 위주로 공부를 잘하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사관학교의 경우는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체력도 따로 보고 면접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자체에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교수들이 출제한 언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각 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관학교 측에서 직접 출제한 문제들을 준비하는 건가요? 하신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출제를 한 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1차 시험이라고 하는 최초의 시험을 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3에서 4배수 정도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관문으로서 체력 검정과 면접을 따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군 사관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해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1박 2일, 2박 3일 정도 현장에서 체력 검정을 받고 그 현장 교수님들과 장교, 선배 장교분들께 면접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 3차 같은 경우가 방금 선배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까지 같이 해서 무한 경쟁이네요, 계속.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차, 네. 2차, 3차, 4차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 면접도 잘 봐야 돼, 사관학교에서 출제하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네. 그래서 운 좋은 저같이 운 좋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운이 오지게 좋으신가 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송대인님께서는 해군 사관학교와 비해군 사관학교 출신, 그러니까 네. 저처럼 OCS 출신이거나 아니면 ROTC 출신과 네.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별이라고 하면 어떤 차별을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어떤 보직의 차별이라든지 진급의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사관학교 출신들만의 세계가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차이. 네, 해서 처음에 이제 선배님께서도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장교들 보직을 결정할 때 그렇죠. 사관학교 출신들이 갈 수 있는 보직이 있고 이제 타 출신이 갈 수 있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최초의 인관해가지고 보직 가는 거 외에는 제가 사관학교 출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직이나 이런 거는 출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 능력이나 이전 보직들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딱히 그런 차이나 차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리얼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직접 사비로 구매해봤습니다.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자, 사관학교 출신들과 비사관학교 출신들과 정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정직합니다. 진실이 나왔네요. 정직합니다. 네. 네. 아쉽죠. 아쉽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재밌네. 정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실무 생활을 겪으면서도 그랬고 여러 선후배님들 겪으면서도 그랬지만 비사 출신과 사 출신과의 차별이라기보다는 차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배리어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비사도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성인이 된 다음에 해군 장교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는 그때는 나이 때문에 못 가니까 네. 비사로 다른 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면 해군 장교만 되는 게 아니라 해병대 장교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OCS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발할 때부터 해군 장교를 따로 뽑고 해병대 장교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이제 임관을 하는데 네.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해병대 장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도 4학년 때 이제 해병대 장교 지원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해병대 훈육관님 주도로 사전에 인원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병 장교를 임관하려면은 뭐 해군 장교들도 그렇겠지만 해군 장교들보다 조금 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따로 자기들끼리 체력 단련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여가지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해병 장교가 되기 위한 추가적인 준비들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막 네. 해병 장교 가고 싶어하는 생도들 막 한 네. 3학년쯤 되면은 네. 그때부터 뭐 빨간 바지 입고 다니고 빨간 그 해병대 티 입고 막 네. 갈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피승피승하고 막 그런다고. 그쵸. 필승은 해군도 필승이니까. 그쵸. 막 그거 맞네. 어쨌든. 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해병대 장교도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좀 성적 순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나요? 해병대 장교는 매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수의 경우는 인원이 너무 초과를 해서 선배님 말씀 주신 대로 성적이나 이런 걸로 끊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수의 경우는 인원이 지원이 적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출하는 거예요? 지원은 적은데 그래도 해병대 장교 인력 사정을 고려하게 되면 소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죠. 경우에는 다시 생도들에게 추가 희망하는 인원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인원을 채운다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그게 그러니까 네. 차출 개념까지는 아니고 차출 가는 거는 없고요. 이제 동기들끼리 결국 좀 지원이 적다 싶으면 다시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결국 또 대화를 좀 나누다 결국에 보면 또 그렇게 가고. 누가 총대 맬 거냐 뭐 약간 이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다 해군 장교 가고 싶어 하는데 야 해병대 장교 가래가 이렇게 없어? 한 명 정도 우리 중대에서 총대 한 명 매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처음에 이제 지원할 때는 이제 경쟁이 많을까봐 지원을 안 했다가 실제로 이제 티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려고 하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죠. 네,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이렇게 해군 사관학교 정말 멋있는 학교고 하지만 이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해군 사관학교 출신 분들의 진급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이제 해군은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소령은 무조건 10년 차에 달아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 중령 진급은 사관학교 출신 분들은 몇 % 정도 하게 되나요? 중령 진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중간에 지금 전역에서 제가 직접 진급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선배님들 진급하시는 거를 살펴보았을 때는 1차부터 4차까지 다 해서 최종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중령을 진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60, 70%라는 게 이제 1차에 다 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중령 진급이 또 4차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했을 때 네. 이제 그 기수의 한 6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3명 중에 한 2명 꼴. 네. 그러면 그 중령 이후에 네. 이제 뭐 대령도 되고 장성도 달잖아요. 그렇죠. 뭐 스타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 제독이 되는 확률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제독은 진짜로 기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정 기수에서 몇 퍼센트 안분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장교가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경우에 진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도 전체를 통틀어 보면 약 한 10%에서 15% 정도는 진급하시지 않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가 보통 한 150명 정도가 임관을 하죠? 임관은 150명 하죠? 그 중에서 한 10명에서 10대명이 장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겠죠. 여러분, 별을 달려면 사관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별은 힘들어요. 알았죠? 'Cause you